자, 왜 주목조합 쪽이 열려있냐? 아까 내가 질문 받겠다고 그랬구나. 진동도 나와요? 진도 나가야지. 질문, 너 종이 질문할 거 많이 남았냐? 하긴 하는데 그 종목조합 쪽에 응? 안 가져와가지고. 오케이. 자, 확률의 뜻과 활용. 여기서부터 이제 확률이에요. 경우의 수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는 경우의 수야.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전체가 총 3개 단어로 나눠져 있잖아. 경우의 수, 그리고 확률, 통계. 제일 쉬운 파트는 통계. 통계가 제일 쉬워. 제일 쉽고, 확률, 그리고 그 전에 경우의 수.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제일 어려운 파트를 공부한 거야.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얘는 조금 쉬운 확률이야. 물론 뭐 독립시행, 조건부 확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너희가 새롭게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확률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경우의 수분에 내가 원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니까 확률을 그냥 2번 구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경우의 수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여기는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하죠. 자, 헷갈리는 개념 몇 가지만 잘 잡으시면 돼요. 자, 일단 시행과 사건. 용어적인 부분을 좀 보자고. 시행이라는 건 내가 주사위를 던진다? 반복해서. 동전을 던진다? 반복해서. 이런 것도 우리가 시행이라 불러. 오케이?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지고 관찰하고 동전을 반복해서 던지고 관찰하고 이런 걸 우리가 시행이라고 불러요. 시행. 그래서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거가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거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을 관찰하는 거. 던지고 관찰, 던지고 관찰. 우리가 이걸 시행이라고 불러. 이 용어를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냥 느낌적으로 알면 돼. 동전 막 이런 거잖아. 주사위를 3번 던질 때 이게 시행이구나. 알잖아 너희 벌써. 주사위 3번 던지는 게 시행인 거. 그지? 그래서 알면 되는 거고 표본 공간이라는 건 내가 주사위를 하나 탁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지. 맞지? 그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 불러. 내가 어떤 실험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 경우의 수, 경우.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 1부터 6. 그거의 가지수가 경우의 수고, 그냥 경우. 그 경우들을 다 모아놓은 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 부르니까 주사위를 내가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표본 공간은 1, 2, 3, 4, 5, 6. 우리가 얘를 표본 공간이라 부르는 거야. 오케이? 동전을 내가 하나 던지면 앞, 뒤. 얘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 부르겠지. 그럼 동전 2개 던지면 앞, 뒤, 앞뒤, 뒤앞. 이거 왜 이래 글씨가. 뒤앞. 우리가 이런 녀석들을 표본 공간이라 불러요. 즉 내가 동전 2개를 던졌을 때 나오는 전체의 경우를 집합규 안에 집어넣고 원소처럼 써놓은 거. 뭐라고? 내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전체 경우를 집합규 안에 원소로 쭉 나열해 놓은 거. 그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부릅니다. 됐지? 자, 여기 사건이라는 것도 있네. 사건. 사건은 어떤 내가 시행을 했을 때 이런 거 있지. 짝수가 나오는 사건. 내가 그럼 주사위를 내가 던졌어. 그럼 1부터 6까지 나올 수 있잖아. 그럼 짝수가 나오는 사건. 2, 4, 6. 즉 집합규 안에
2, 4, 6 쓰면 걔가 사건. 오케이? 오케이? 따라서 사건이라는 건 전체 집합, 즉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전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에이, 몰라도 돼. 자,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은 이래. 내가 표본 공간,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표본 공간이 이거라며. 표본 공간이 이거라며. 얘가 표본 공간이라며. 그럼 근원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 뭐라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 집합. 그걸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 이 녀석의, 얘가 표본 공간이잖아. 지금 주사위를 하나 던지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를 여기다 다 나열해 놓은 거니까 얘를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잖아.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 그런 부분 집합. 이거. 이런 거. 우리는 요만큼을 근원 사건이라고 불러요. 됐지? 자,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 집합들, 걔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전사건은 뭐냐면 그냥 전체가, 그러니까 무조건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전사건은 이런 거지. 내가 봐봐. 주사위를 하나 던졌는데 1 이상의 자연수가 나올 사건, 6 이하의 자연수가 나올 사건, 이런 걸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불러. 무조건 일어나는 거. 오케이? 전사건의 개념. 내가 어떤 시행을 하면 무조건 일어나는 거. 그냥 내가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1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가 나올 사건. 이걸 우리가 전사건이라고 불러. 오케이? 자, 공사건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 내가 주사위 하나 던졌을 때 0이 나올 사건, 7 이상이 나올 사건,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걸 우리가 공사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 자, 용어적인 부분이니까 그냥 알고 읽어보고 그런가 봐 하고 넘어가시면 돼. 용어적인 부분이니까. 동전의 앞면, 뒷면을 T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진 시행에서 표본 공간. 그럼 표본 공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HH, HT, TH, TT. 이걸 우리가 표본 공간이라고 불러요. 됐어? 근원 사건은 얘네들을 하나씩만 갖고 있는 부분 집합. HH, HT, TH, TT. 이 네 가지를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A.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 A는 HT, 그지? TH. 이걸 우리가 사건 A라고 부르죠. 서로 다른 게 나오는 사건. 오케이. 자, 합사건과 곱사건. 합사건은 말 그대로 그냥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사건. 맞지? 내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을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사건. 이런 걸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이렇게 구하잖아. 2가 나오는 사건 더하기 3이 나오는 사건. 그 다음에 그러면 2하고 3 동시에 이렇게 하면 이제 6은 두 번이니까 한번 빼주고. 그러니까 결국 이쪽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집합의 연산이랑 비슷해. 집합의 연산이랑 비슷해. 자, 그래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 합사건 B라고 부르고, 그래서 기호로도 이렇게 써요. 사건 A가 일어날 사건 더하기 사건 B가 일어날 경우의 수. 걔를 합하겠다. 이런 의미고, 의미적으로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됐지?
곱사건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하나는 2의 배수가 나오고 뭐 하나는 3의 배수가 나오고 떨어졌다. 자, 그래서 동시에, 그래서 곱사건은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곱사건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교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반사건하고 여사건인데, 배반사건은 이런 의미야. 배반사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 배반사건, 절대로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두 사건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배반사건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사건 A가 있고 사건 B가 있는데 동시에 일어나는 게 없다는 건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된 모습을 우리가 배반사건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반사건을 표현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0이다. 같은 말이잖아. 그지? 세 번째, A는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집합 떠올려봐. 배운 지 얼마 안 됐잖아. 집합 배운 지. 떠올려. A의 여집합은 얘 빼고 나머지 바깥쪽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면 A의 여집합이 여길 얘기하는 거잖아. B의 여집합이 여길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 B의 여집합. 요거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런 관계면 A가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그렇다는 의미는 B가 A 여집합에 대해서도 부분집합이겠죠. 그치?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배반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원소의 개수가 0이라고.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빵. 교집합이 이거 아니야, 이거? 교집합이 여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 요거? 여기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표현이 얘야.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럼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게 얘를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0이다. 됐어? 오케이. 자, 그럼 여사건은 뭐냐면, 자, 요 이제 이렇게 하고 여사건 요 위쪽에다 쓰자. 여사건은 A의 여사건은 A 빼고 나머지 다 이런 의미지. 여사건, A의 여사건 A 빼고 나머지 다 이런 의미거든. 전체 집합이 있고 전체 집합의 한 부분 집합 A가 있었을 때 A 빼고 나머지, 얘 빼고 나머지, 여기를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 맞니? 그럼 질문. A하고 A 여집합은, 즉 A하고 A 빼고 나머지 다 이 녀석이야? 얘가 A고 얘가 A 빼고 나머지 다야. 이 두 녀석 공집합이 있어? 교집합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A와 A의 여집합은 교집합이 없으므로 이 두 녀석은 서로 배반사건이야. 맞지? 교집합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확인할 수 있어. A와 B가 여사건 관계야. 즉 A가
B의 여집합 이런 관계야. 그래서 A하고 B가 서로 여사건 관계면 A와 B는 배반 사건이에요. 얘는 맞는 말인 거지, 그지? 근데 A와 B가 배반 사건이래. 그렇다고 해서 A와 B가 여사건인 건 아니죠. 왜냐면 얘 지금 A하고 B가 서로 무슨 관계? 배반 사건 관계지. 하지만 A하고 B가 여사건인 건 아니잖아. 얘는 분명 배반 사건이긴 하지만 A하고 B가 여사건 관계는 아니잖아. 맞지? 그러니까 A하고 B가 여사건이면 얘하고 얘가 서로 여사건 관계면 이 두 녀석은 배반 사건이 맞아. 근데 얘네 둘이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이 두 녀석의 관계가 여사건인 건 아니야. 오케이? 동근아 오케이? 생각 중? 생각 중. 오케이, 생각해 빨리. 이렇게 할 수 있어. 봐봐. 그냥 여기다 내가 써줄게. 이렇게 봐봐. 예시를 들어줄게. 전체 지우고 나서 여기다 다 예를 들어줄게. 봐봐. 여사건이면 그러면 비집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집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봐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봐봐. 전체 집합이 1, 2, 3, 4, 5야 이렇게. 근데 내가 집합 A를 1, 3, 5라고 부르고 집합 B를 2, 4라고 이렇게 불러보자고. 그러면 A는 B의 여집합이 맞지? 맞지?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전체 집합이 있는 거고 집합 A가 있는데 요 바깥쪽이 그냥 집합 B인 거야. A하고 B의 여집합 관계니까. 그러면 A하고 B는 지금 겹치는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배반 사건이 맞아. 이것까지 인정? A하고 B가 서로 여사건이면 두 명은 배반 사건이야. 그런데 전체 집합 U가 1, 2, 3, 4, 5, 6 이렇게 됐다고 치자고. 근데 이 집합 A가 1, 3, 5고 집합 B가 2, 4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림을 그려보면 전체 집합이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그럼 여기에 1, 3, 5가 있고 여기에 2, 4가 있고 이 바깥쪽에 6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A하고 B는 분명히 배반 사건은 맞아. 하지만 A하고 B가 여사건 관계는 아니잖아. 됐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두 녀석이 여사건 관계면 배반 사건이 맞아. 하지만 이 두 녀석이 배반이면 여사건은 아닐 수 있어. 그지? 그래서 여사건이다 에서 배반 사건이다로 가는 건 항상 참인 명제야. 항상 참인 명제야. 하지만 배반이니까 여사건이다라고 하는 건 참이 아니야. 오케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뭐 얘는 안 해봐도 되겠지? 얘만 해보면 되겠네. 민사야, 저거 보면 떠오르는 거 없냐? 저거요? A 합집합 B A 합집합 B의 전체 집합. 그렇죠.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우리는 합집합을 구한 다음에 그 녀석의 여집합을 구해서 저걸 대체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지? 드모르간의 법칙 이렇게 부르는데 기억나나 몰라? 그죠?
자, 사건 A 여사건이래. A가 뭐야?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을 A라 부르는 거잖아. 그럼 적어도 한 면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거의 여사건은 모두 뒷면? 모두 뒷면? 모두 뒷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자,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걸 구해달래. 그러니까 A가 되는 건 적어도 한 번은 앞면이 있으니까 HH, HT, TH. 요게 사건 A야. 사건 B는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의 수래. 사건 B는 앞면, 뒷면, 뒷면, 앞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의 수래. 사건 C는 두 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래. 사건 C는 두 번 모두 뒷면이 나오는 사건이래. 교집합 있나? 오케이. 너희 둘은 배반 사건. 교집합 있나? 오케이. 너희 둘도 배반 사건. 교집합 있나? 오케이. 너희는 배반 사건이 아니야. 그냥 배반 사건인 거 A와 C, B와 C.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배반 사건. 우리 요거 너희가 풀어봐. 알았지? 요건 너희가 그냥 읽고 풀어보면 되는 거니까 풀어보시고. 배반 사건과 여사건. 자, 여기서 하기 전에 요거 하나 기억해. 공사건. 공사건은 모든 사건과 배반 사건이다. 공사건은 모든 사건과 배반 사건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 얘가 지금 공사건이니까 집합으로 표현하면 원소가 있어 없어? 원소가 없지. 그러니까 얘랑 교집합하면 교집합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배반 사건의 뜻이 뭐였어?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없다. 막 이런 의미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공사건인데 어떻게 교집합이 생겨? 맞지? 그러니까 공사건은 모든 사건과 배반 사건이다가 참인 말이고, 이거랑 비슷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야.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맥락이고 그래서 봤더니 1부터 10까지 있는데 A는 3, 6, 9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 B는 소수래. B는 2, 3, 5, 7 이렇게 되는 녀석이고, C는 얘하고도 배반이고 얘하고도 배반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일단 C라는 녀석을 내가 생각해 보면 얘랑 배반이고 얘랑 배반이어야 되니까 3, 6, 9를 안 가지고 있어야 되고 2, 3, 5, 7도 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C라는 녀석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원소는 1, 4, 8, 10. C라는 녀석은 얘네밖에 못 갖고 있어. 맞지? 그러니까 근데 얘네하고 배반 사건인 C의 개수니까 그 C가 1, 4, 8, 10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무것도 없으면 얘네랑 배반 사건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 집합 C는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이제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해야 되잖아? 몇 개? 16개. 2에 4제곱 16개. 이 16개 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공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그지? 자. 어렵니? 안 어렵지? 새로운 용어가 나오니까 조금 낯설긴 하지만
민서 어때? 어려워? 옛날 게 기억이 잘 안 나서. 아, 집합이? 자, 확률의 뜻. 확률의 뜻. 해봅시다, 확률의 뜻.